네, 안녕하십니까. 활자를 넘어선 국어의 이해,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수능 정규 수업 커리큘럼 안내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수능 정규 수업과 그 다음 지금 현재 윈터 특강으로 되어 있는 화요일, 목요일 강남 러셀에서 하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병행하는 안내니까요. 같은 영상이니까 막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교재 이름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남준의 인내력이라고 넣어봤는데 이 인내력이 뭔지 뒤에 가서 쭉 설명을 한번 하면서 이제 이게 인내력이고요, 이게 뭐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준이라는 국어 강사는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제가 현재라고 하면은 지금 촬영 기준 24년 12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러셀 강남에 출강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러셀 중계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이제 출강을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러셀 강남은 우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러셀 강남에 수강을 할 친구들이니까 제가 올해 그러니까 24년 처음으로 AM 단과부터 개강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 AM 단과 친구들이 아침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윈터 특강 듣는 친구들 화목 오전이죠. 그 친구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수업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고통받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우리 수능 볼 때까지 따라와서 뭐 30점 오른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원했던 목표까지 이제 간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촬영하는 기준일 수능 점수가 이미 수능 성적표가 점수가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저는 목표한 결과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AM 단과 화요일 목요일 아침 수업에 더해서 이제 화요일 저녁 수업도 추가로 개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아마도 화목 오전 수업을 듣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화요일 저녁 수업을 듣고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홍보 하나 하자면 지금 제가 강남에서 윈터,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 화법과 작문 특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 학습하고 싶은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것도 한번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수강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국어강사 김남준이 좀 어떤 수업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함께 뛰는 강사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띄워놔 봤습니다. 요 함께 뛰는 강사라는 게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요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제가 수능을 직접 보고 있고요. 벌써 올해로 매해 보기 시작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사서고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냐, 이제 9년이면은 거의 10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국어 문제 풀면은 그리고 시간도 안 재고 풀면은 긴장도 안 된 상태로 풀면은 네, 국어 저 너무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어가 힘든 이유는 뭐죠? 아주 긴장되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게 바로 국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촉박한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더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능을 본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논리적인 강사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리적이라는 거는 사실 요즘 특히 중요한데 저는 강의할 때 두루뭉술하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설명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왜 뭐 A라는 내용을 B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대응시켜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수업하는 강사다라는 점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더 깊이 있는 국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국어 전공자라는 점도 저의 강점이자 강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가 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남준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작년 수능이겠죠.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독서 하나랑 문학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독서는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와 지문의 관계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측하면서 독해야 됩니다. 어떤 걸 예측하냐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을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는 독해를 가질 건데, 요것도 뒤에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도 지문 보기 그래프 선지에서는 논리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올해 수능 가나 지문으로 나온 인문 지문 중에 가 부분인데요. 사실 요 지문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읽으면서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딱 구조화돼서 이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지금 올해 고3이 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 25학년도 수능을 본 친구들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김남준 강사는 과연 얘를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가보겠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학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계물성우와 화민성 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라고 하고요. 슬슬쩍 이쪽에 개항 이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하나, 개항 전 하나, 그리고 둘, 개항 후. 자, 전개 방식 중심으로 제가 수업한다고 했죠. 이 지문의 전개 방식은 비교 대조형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대상이 나오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체크가 돼야 되냐면,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뭐가요? 개화가요. 그래서 지식 확장하고요. 그리고 피통치자에 대한 통치자의 통치 행위입니다. 바로 교화입니다. 교화. 이게 개항 이전이었어요. 지식 확장, 교화입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표현이 개항 후에 나온다는 것은,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전 빨간색 분필을 막 자주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빨간색 분필은 글에 써있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내용으로 쓸 때 사용합니다. 서양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여기 말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걸 우리 친구들이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독서 수업입니다. 차이점이니까, 비교대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업합니다. 자, 다음 이모곤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 어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반서양 정서의 교정이라는 말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죠? 서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 라고 떠오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예측하면 더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한성순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그리고 나중에 접속어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그러면 개화 개념은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네요. 그리고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개항 후에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주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 그럼 수용 가능한 문명이 뭐죠? 바로 서양 문명이 되겠죠? 요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수업 때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게끔 괴롭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5번 문제 틀린 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다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요 내용 물어보죠? 이렇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물어볼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가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개항 후 고종 얘기보다 한참 밑에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 시험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자, 요때 주권 만들어졌나요? 제기되었나요? 아닙니다. 고종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고요. 사실은 얘가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요거 있죠. 2번 선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일단 한성순보는 지금 고종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를 좀 전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 표현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뭐 너무 적은 게 적어가지고 뭐 바로 보이죠? 네, 바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용 가능한이라는 거는 수용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을 또 비교대조로 연결을 일단은 해놓고 머릿속에 정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죠? 선별적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가 아니란 뜻이죠? 일부란 뜻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독서에서 3번 특징 설명드릴 때 보기와 같은 고난도 지문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A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고요, 조화롭게 살아왔는데 정부는 마을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기술을 도입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서양의 기술을 도입합니까? 네, 고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고종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양의 것을 가져온 사람인 거니까, 그러면은 고종이 살았던 시대에 그 국가를 이루는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당시 살았던 백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있죠. 필요성의 공감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이분들 서양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기를 어렵게 보지 않고 대응으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풀도록 제가 방법 알려줄 거니까 제 수업 들으면서 요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절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또는 독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3가지 설명 드리고 실제 예문 한번 봐보고, 네, 그리고 커리큘럼 주차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갈래별로 논리적인 기준으로 작품을 독해합니다. 요거는 어차피 이제 예문 띄워놓을 거니까 미리 써보면, 여러분 현대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좋아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설프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꼭 부탁할게요. 제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알았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갈래별로 논리적인 기준으로 작품을 독해합니다. 제가 국어 전공자인 장점이 여기서 발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빠르고 정확하게 선지를 찾는 능력 향상시켜 드릴 수 있고요. 빈출되는 갈래 유형 개념,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형적 작품. 이걸 떠올리면서
다음 내용은 당연히 A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B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 라고 낯선 지문도 익숙하게 독해하게끔 제가 수업을 해줄 겁니다.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을 열고, 아 나는 그거 말고 이렇게 할게요 아니고, 마음을 열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번 또 25학년 수능 때 이시 이상하다고 막 말이 많았지만, 자 여기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진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능의 현대시는 어차피 해석이 안 되는 시가 나온다.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은 줄글로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시가 나옵니다. 그게 수능 현대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 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현대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거죠. 1번 제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2번 그 다음 화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뭐 그거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상황은 화자가 소망하는 것이 충족되거나 그렇지 않은 결핍의 경우로 나뉩니다. 자, 요런 거 배워본 적이 없죠? 네, 이게 제가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소설도 따로 또 있고요, 고전산문도 따로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말고 각각의 분석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제목, 저는 여기서 이미 독해 성공했습니다. 저 실제로 이거 수능 가서 풀었거든요. 자, 혼자 가는 먼집이래요. 그러면은 혼자네요. 연결 지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뭐 님 얘기, 당신 얘기 나오면은 이 님이나 당신은 어떻죠? 바로 여기서 부재하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당신이라는 말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끝났네요. 화자가 바라는 상황, 소망은 뭐죠? 당신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신인 말을 참 좋아하는데 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추론해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결핍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이 지금 깨졌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정서, 감정, 바로 슬픔의 정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이 시 해석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킥킥 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은 외로움입니다. 울음이 있던, 울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한 슬픔이 문을 엽니다. 이거 뭔 소린지 몰라도 일단 슬프다는 게 눈에 빡빡 꽂혀야 돼요. 왜요? 화자의 소망이 결핍이니까 너무 슬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독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 수업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을 연다면,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쭉 수많은 뭐 점점점 이런 것들 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표현 나오죠. 여기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그러니까 제사 지낼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벽 차고 병자처럼 간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마음의 무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사랑하는 당신이 죽었구나 라고 저는 추측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죠? 내가 아니라서 버릴 수도 없고요, 물을 수도 없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제 수업을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요 24번 읽어가다가 그냥 바로 보여버렸어요. 자, 요거 답은 2번이 되겠죠?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 연민의 대상이다.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됐죠? 네, 부재,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상들은 다 맞는 게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말하니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학에서 보기 어려워하는데 보기 연결 잘 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독특한 발화 방식, 이것도 읽을 때 잘 읽어주셔야 돼요.
발화 방식 하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둘. 이게 아니고요. 발화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둘이 어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셋이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이요. 그 중에 넷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독특한 발화 방식은 다 뭐죠?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하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자는 상처를 받았고, 상처라는 것은 정서와 연결이 되고, 정서는 아까 상황이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 짓는다면 이 시는 어렵지 않게 상처받은 것, 즉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할만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의 기억, 사랑의 기억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킥킥.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셈을 살았는 거는 슬프겠죠? 슬픈 킥킥. 그래서 복합적인 내면이 되는 거죠. 킥킥만으로 두 가지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지를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고요. 물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좀 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선. 자, 그러면 이제 인내력이라는 제 교재 및 수업의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화요일 저녁에 있는 수업을 기반으로 제시한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 저는 화목 오전 수업인데요. 화목 오전 수업인 친구들은 여기에 옆에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목요일 파트가. 그래서 화요일 저녁 파트는 압축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화목 2개 파트는 집중 수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겨울방학 동안 국어를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뜻으로 제가 국어 집중이라고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결국엔 내용은 같고요.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다루는 지문의 수가 집중 수업, 화목 오전 수업이 훨씬 많습니다. 다루는 지문의 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1월에 12월 31일부터 개강하는 1월 수업에는 일단 25학년도 수능 해설 먼저 하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여기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고요. 그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게 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본기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보여드렸던 김남준식 국어 읽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안내 및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물론 첫날이니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찍먹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전개 방식 중심의 독서 공부. 사실 제가 여기 일주일 내내 독서만 하는 것처럼 적어놨지만 독서 문학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1월 7일에도 문학도 조금은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교재 한 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다루게 되는 교재 한 권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화자의 소망을 파악합니다. 충족이냐 결핍이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수업하고요. 또 1문단으로 내용 예측하는 거 21일 화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전개 방식이 다르죠. 비교대조라면 얘는 분석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설 들어갑니다. 소설도 제가 또 인물의 인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거 가르쳐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지문을 자주 보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죠. 지문 있고 문제 있으면 왔다 갔다 엄청 자주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저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단기 기억 능력 여러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개화지문 보여줄 때처럼 지문의 구조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거기에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고전시가도 대조적으로 의미를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 알려줄 겁니다. 생소한 고전시가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무지성 공부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닥치고 그냥 많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이 봐도 정확한 이론과 방법을 알고 많이 봐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3점 문제, 보기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미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형적 서사구조, 전형적 작품들. 제가 아까 전형적 작품들이 있어요 라고 했죠? 예를 들면 영웅소설의 전형적 작품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홍계월전이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박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형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달의 커리큘럼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 좀 길었는데 마지막은 저의 수업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주간 과제가 이렇게 5일치로 나눠져서 나가고요. 우리 그 화요일 저녁 수업, 화요일 압축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거 일주일에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2번 수업입니다. 네, 그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엥? 무슨 말이죠? 그러면 화목 수업이면 화요일은 주간과제 검사하고요, 목요일은 검사 안 한다는 거죠. 수업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제출이니까 잘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수업에 복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떨어진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저한테 배운 내용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매주 형성평가를 봅니다. 요것은 그 전주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입니다. 선생님 저는 화목 2주 수업인데요, 1회 2번 수업인데요, 1주. 그러면 그 친구들은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겠죠. 화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 그 다음 주 화요일날 테스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괴롭힐 거니까 잘 복습해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제가 겨울 수업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커리 탔다. 그래서 김남준의 1년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네, 요 영상, 안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1년 커리는 원래는 기본, 그 다음 뭐 실전, 그 다음 파이널 이렇게 3개로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분화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그러니까 24년에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25학년도 수능 대비 때. 그리고 좀 더 이제 리뉴얼을 이번에 해서 이번에는 26학년도 수능 대비에는 이렇게 인, 의, 예, 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너무 국어 선생님스럽네요. 약간 윤리 선생님 같기도 하고. 자, 이 각각 이름이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수업의 이름이 인내력이죠. 그 다음에 의는 의지력이고요, 얘는 예지력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지배력입니다. 자, 다 력으로 끝나네요. 첫 번째, 우리 기초이자 기본 수업이 인내력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방법을 알려줘도 처음에 2달은 허둥지둥, 아니면 해도 이거 잘 모르겠고 이게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견디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열고 저의 수업의 방법을 열심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 수업인 인내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지력입니다. 자, 의지력부터는 여기 이제 문제풀이 교재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문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이 아니죠. 지문 유형별로 내용을 나눠서 이것의 접근 방식을 수업하는 교재가 될 겁니다. 접근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풀 때 예를 들어서 철학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지문을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계획이 딱 머릿속에 와 닿아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력.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의지. 그래서 의지력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하죠. 예지력입니다. 이제 예측하며 푸는 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예측하죠? 바로 여기에 지문 유형이 나왔으니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네, 예지력 교재가, 요거는 가을이나 여름 교재로서 여러분들의 수능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거고요. 요 내용도, 그러니까 의지력과 예지력 모두
문제풀이 교재라는 점을 생각해 두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 풀면서 그 내용의 의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내용을 예측하거나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국어의 모든 문제를 지배해버리는 지배력 교재가 파이널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배력 교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파이널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합니다. 제가 24년,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 대비까지만 해도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사설 모고들을 사용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6학년도 수능 대비부터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자체 개발한 김남준 모의고사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을 내서 이 내용들 잘 따라오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24년에 제 수업 들은 친구 중에 국어 30점, 막 40점 오른 친구들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1년 커리큘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의 오늘의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얼마든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